네, 이제 톱 능력을 한번 작동시켜서 나무를 한번 잘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아까 처음에 제가 도대체 알 수 없겠다고 했던 요 부품에 대해서 방금 알아내고 왔습니다. 사실 설명서에 없고 제가 그 무슨 이거 광고 이제 사진에서 잘 뒤져보니까 얘가 어디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한번 같이 볼게요. 요 톱날을 한번 교환을 해볼 건데요. 지금 원래라면 제가 저쪽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서서 하는데 원래라면 혼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둘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서 원래는 이렇게 렌치로 왼나사니까 톱이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걸 풀어주고 와샤 빼주고 이렇게 톱날을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끼우고 와샤를 걸어주고 와샤를 걸어주고 와샤 걸어야 되겠죠? 와샤까지 뺄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얘를 왼나사니까 이렇게 돌려서 장착해줍니다. 그러면 되네요. 얘로 손으로 이게 고무로 그립으로 돼 있어서 손으로 충분히 이렇게 장갑까지 끼면 훨씬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보통 이 왼나사인 이유가 톱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잠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돌면서 저항을 받으면 더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하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풀 때는 또 장갑을 제가 장갑할게요. 자, 풀 때는 반대편에서 버튼 누르고 이렇게 그냥 손으로 돌려서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쉽게 빼고 넣고 할 수 있다. 렌치가 없어도. 그리고 이게 너무 꽉 물려서 안 빠진다고 하면 가운데 렌치는 역시나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오히려 얘는 보관해 놓고 얘를 그냥 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뭐 작업을 좀 공구를 많이 뭐 이렇게 날을 많이 교체해 가면서 써야 될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최초에 그 모델명 말씀드릴 때 그 305가 알고 보니까 이제 톱날 직경이었어요. 305면 12인치죠. 예. 얘는 12인치 톱날이 들어가는. 그래서 작업 능력이 120mm. 마이터일 때는 절반 정도로 줄겠죠. 네, 절반 정도로. 이 베벨각을 눕히거나 아니면 이 각도를 꺾었을 때는 뭐 120mm 그대로 될 거고요. 베벨각을 눕히면 120mm가 다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딩 거리는 400mm까지 커팅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완전히 여기까지가 400mm는 아니에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엄지손가락으로 치고 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잘린 부분이 여기일 건데 340mm입니다. 이게 400mm라는 게 뭔가 정확 모델명을 좀 다른 걸 봤던가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현재 작업이 돼서 잘린 건 정확하게는 345 정도가 커팅이 됐어요. 위쪽 커팅된 거는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요, 그죠? 다 잘린 게 아니니까. 그 345까지 커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도 이제 커팅을 해봤는데 톱밥이 미세 톱밥은 좀 날라갔고 이제 톱밥이 얼마나 날리는지 지금은 집진기는 연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톱밥이 얼마나 집진이 잘 되는지 그런 거를 집진기 연결 안 된 상태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각도도 함께 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뭐 구조목이에요. 구조목인데 이게 대패를 가지고 평을 잡아왔어요. 평이 잡혀있는 나무거든요. 이 좌우 밸런스가 엄청 잘 맞네요. 네, 굉장히 반듯하게 잘 맞습니다. 이쪽으로 놓고 봐도 이쪽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평활도가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르면서 집진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잘 잘리나 보는 건 의미가 없겠죠. 구조목 정도 안 잘리면 뭐
에코 모드로 또 잘린다고 하는데 그 주먹 정도는 잘 잘릴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르면서 톱밥이 어디로 이게 위로 과연 흘러갈까? 그거는 뭐 집진기 없이 흘러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많이 날립니다. 그럼 뭐 집진기 연결 안 하고 잘 빨리는 톱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건 방향성이 굉장히 저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은 있어요. 이걸 청소기를 한번 연결해 가지고 집진기를 얼마나 잘 빨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루 연결은 여기 빨간 버튼 이게 여기 양옆에 꼽히게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큰 톱밥들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네, 이거 지금 아까 저기 MDF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자른 건데 모인 양이 상당합니다. 뭐 이 구조상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서 사실은 뭐 얼마나 그게 들어갈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집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기 봤던 날리는 거 정도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기를 연결하면 또 얼마나 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연동 청소기가 작동할 수 없어요, 그죠? 얘는 220V 전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동 청소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켜지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각도 절단기는 연동 청소기를 별로 추천을 안 해요. 네. 각도 절단기는 순간적으로 켰다가 잠깐 자르고 잠깐 끄는데 연동 청소기가 전원 켜자마자 바로 자르고 청소기가 켜지면 바로 꺼져버리고 뭐 이런 상태로, 그래서 작업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청소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얘는 그냥 어차피 전원을 껐다 켰다 앞에 바로 옆에다 놓거나 아니면 뭐 리모컨 같은 방식으로 전원을 작업하는 도중에는 쭉 켜놨다가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청소기를 끄는 방식을 하시는 게 작업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청소기가 뭐 이거 각재 몇 개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놓고 자르고 끄고 놓고 자르고 끄고 놓고 자르고 끄고 계속 청소기가 꺼졌다 켰다 이거를 집진을 할까 말까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집진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쭉 켜지는 게 좋겠다. 청소기를 켜고요. 보이셨을까요? 이거 지금 여기 먼지 있는 거 이거를 좀 불어내고 다시 해보고 싶어요. 네, 굉장히 잘 빨리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있던 먼지들은 지금 아까 먼지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먼지를 털어내고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비교하기 위해서 사실 뭐 지금 여기 자루가 없다고 해도 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지금 돌아가는 그 바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청소를 켜지 않고 아까처럼 한번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청소기 켜고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해봤는데 다르네요. 집진포가 지금 구멍이 둥둥 나있던 이유가 있었는가 봐요. 아까 집진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튕겨내는 느낌이 아니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 튕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진포가 어떤 뒤에 구멍이 나 있어서 서로 바람을 좀 빨아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네, 뭐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집진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청소기 연결하는 거 하다못해 이 공간이 좀 더 크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집진포가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청소기를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 집진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이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의 집진 뭐 잘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사서 써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 보통 이제 여기랑 위쪽에 집진 여기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양쪽으로 집진이 되게 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가 아래쪽에만 돼 있어서 사실 기대를 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이렇게 뿌옇게 집진기 없을 때 여기가 뿌옇게 앉았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소량의 먼지들만 남아있고, 더군다나 큰 먼지들은 거의 다 빨려 들어갔어요. 네. 굉장한데요. 집진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이후로는 사실 소리 때문에 집진기는 안 켜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진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대신에 이제 집진포를 연결해서 다시 집진포, 집진기 다 이렇게 방향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집진기가 저쪽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뒤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굉장히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요걸 가지고 현재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공장 출하 상태의 직각 그러니까 0도로 돼 있는 직각 상태가 얼마나 직각이 잘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소나무 집성목 자르는 거는 뭐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잘리는 거고, 더군다나 뭐 날도 새 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진동이 적다 보니까 단면이 물론 날 자체도 100날 정도로 돼 보이는데, 날수가 높으면 당연히 면은 깨끗하겠지만, 지금 제가 굉장히 천천히 잘라서도 있는데, 천천히 자르다 보면 이 좌우로 흔들리는 진동 때문에 이 면이 약간은 좀 이렇게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 무슨 저 대패로 깎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매끈한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일단 직각이 맞는지 얘를 0도 세팅하고 90.05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90.05 정도가 나옵니다. 네. 90.1에서 90.05 이 정도가 나옵니다. 90.0 힘 딱 주니까 90.0. 이 출시 상태의 이 0점 세팅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뒤에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입장은 못 되고, 그죠? 저는 손 안 댈 겁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복불복이라서 조금 맞추다가 또 더 틀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정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디지털 각도기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오차는 거의 맞다라고 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벨 각은 또 얼마나 잘 맞는지, 좀 두꺼운 나무를 가지고 아까 썼던 두꺼운 나무, 이게 120도까지 120mm까지 이 뒤에 펜스 높이가 있죠.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라운 몰딩이라 그러죠. 굉장히 큰 몰딩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각도를 얹어서 크라운 몰딩 작업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각도를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터 부분에 각도를 한번 잘라 봤습니다. 각도를 한번 재보면 89.9 0.1mm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점 0.1mm 정도고, 이건 자를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조절할 부분 없고, 이 정밀도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속도가 4000rpm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RPM이 높다고 해서 파워가 강한 건 아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RPM을 조절해야 되는 건데, 파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에코 모드냐 아니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무에 따라서 RPM을 조절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단단한 나무일수록 빠른 RPM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나무가 단단하면 RPM을 적절히 조절해서 약간 늦춰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무른 나무들은 오히려 빠른 RPM으로 잘라줘야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단단한 멀바우 같은 이런 나무들은 제가 뭐 2단계 정도로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단단한 나무들을 이렇게 빠른 RPM으로 자르면 나무가 타요. 톱날이 새 거일 때야 뭐 사실은 이 RPM 조절이라는 게 의미가 없이 다 잘립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새 날만 쓸 수 없고, 톱날이라는 게 이제 마모가 되고 이러다 보면 약간 그 옆에 또 이렇게 레진 같은 게 끼고 나면 RPM이 빠른 경우에 단단한 나무에서는 타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속도를 좀 늦춰주면 도움이 됩니다. 잘 잘리는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보셨다시피 전혀 부담 없이 잘립니다. 막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한 번 더 잘라볼게요. RPM을 좀 높여가지고 2단계 말고 3단계로 그럼 4000rpm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르면 더 잘 잘리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을 한번 돌려서 보세요. 차이가 이렇게 돌려서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그 날카로운 소리가 나죠. 날카로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실제로 자르는, 아이고 끝까지 못 잘랐네요. 자르는 입장에서도 좀 부하가 오히려 더 걸리는 느낌이에요. 네, 속도를 오히려, 그래서 단단한 나무일수록 속도 조절이 가능한 작업일 때는 단단한 나무일수록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주는 게 작업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멀바우 정도 잘리면 뭐 다 자른다 보면 되겠죠. 예. 뭐 월넛 토막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이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월넛이 더 무릅니다. 멀바우보다. 예. 월넛은 굉장히 가공성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자르는 거나 이런 거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바이터보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GCM 18V-305 GDC입니다. 일단 여기서 알고는 건 18V305예요, 그죠? 18V 배터리를 쓰는 제품이고 305, 그러니까 12인치 날을 쓰는 제품이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배터리 18V, 우리 18V 이 충전 드릴에 쓰는 거잖아요. 충전 드릴로 쓰는 거로 여기 뭐 제품 그 설명에 나와 있는 걸로는 2000W급이라고 합니다. 2000W급이면 750W가 1마력이니까 37대21 거의 3마력의 힘을 내는 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18V를 가지고 3마력의 힘을 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물론 배터리가 지금 뭐 요번에 얼마나 썼겠냐마는 이거 한번 볼게요. 한 칸 정도 줄었어요. 한 칸 정도. 8A다 보니까 용량도 충분해 보이고, 이 8A 2개 정도를 하면 하루 종일 작업하는 작업량이 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작업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저희 공방에서 작업하는 거에서는 뭐 배터리가 그렇다고 한 개일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 한 개 더 정도를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이러면 이거 뭐 하루 넘게 갈 수도 있어요. 저희 공방에서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제가 이거 유선을 지금 장착되어 있는 유선 제품을 굳이 대체할 필요가 있나? 이 제품은 이렇게 그 이동식 거치대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나갈 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참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욕심이 나네요. 집진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배터리는 한 개 지금 뭐 이렇게 제공된 건 한 개인데 한 개 더 정도를 구입을 해서 그냥 장착해 놓고 써도 완전히 무방할 정도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고 등등등 제가 쭉 설명드렸던 세심한 부분들, 소소하고 세심한 부분들의 신경이 너무 많이 써져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답게 성능도 힘도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흠잡을 데가 별로 없고 손잡이가 없다는 거. 저는 힘이 없어요.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손잡이 하나 정도 달아주면 이렇게 좀 들면 좀 편하긴 하던데. 근데 손잡이가 없고 양쪽 옆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사실 손잡이 들만한 손잡이 있어도 제가 못 들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보시에서 제공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해주신 보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